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스티뮬러스 협상을 포함한 미국 경제, 정치 등 시사 관련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3차 스티뮬러스 패키지 통과를 위해 초당적 지지를 요구하고 있고 의회에서 이에 대한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3차 스티뮬러스 패키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이와 관련해 백악관과 민주공화 양당은 현재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3차 스티뮬러스 패키지와는 별개로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시간당 15불로 올리는 법안이 단독 법안으로 제안되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 임차인의 약 18%가 임대료를 제때 못 내고 연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 구제안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공화당은 물론 몇몇 민주당 의원들과 임대인, 임차인 단체들 모두에게 비판을 받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3차 스티뮬러스 패키지의 어떤 초당적인 지지와 협상의 의사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중요하고 그래서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기사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요. 3차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죠. 이에 대해서 공화당은 반발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초당적인 동의를 구하고자 협상의 의사가 있음에도 대통령은 이 법안을 진전시키는 데서 시간이 핵심이라고 하면서 많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안한 3차 스티뮬러스의 내용이 뭔지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요. 먼저 12월 달에 지급되었던 스티뮬러스 체크 600불의 추가로 1,400불의 체크 지급을 통해 총 2,000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연방정부 보조 이 실업수당 금액을 400불로 인상하고요. 이거를 9월 말까지 지급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또한 최저임금에 대한 얘기도 들어가 있는데요. 연방 최저임금을 지금 현재는 7.25불에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는데 그 금액을 15불로 2025년까지 늘리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죠. 2배가 넘는 그런 인상이 될 텐데요. 이 밖에도 퇴거와 압류 유예 기간 역시 9월 말까지 연장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안했던 1.9 트릴리언 달러의 3차 경기 부양안의 내용이죠. 이와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은요, 최근 열린 이 행사에서 이번 법안에 대한 공화당의 지지를 독려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초당적으로 법안 통과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는 그런 강조였는데, 백악관의 고위 관료들과 또한 이 최근에 협의를 한 초당파 의원 16명을 언급하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추진 과정이 이 법안이 실제 나와서 표결에 붙이기까지 대략 한 2주 정도를 보고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협상을 장기화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의욕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이어서 양당의 입장을 살펴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뒤이어서요. 어제 오늘 사이에 아주 공격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양당의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지금 이 CNBC의 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의 의원들이 백악관의 협조를 마냥 기다리지 않겠다는 그런 머릿기사인 거죠. 되도록이면 공화당 지지를 같이 확보하는 초당적인 그 방안을 지향하지만 무작정 기다리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선회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즉 지지 여부, 공화당의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빠르면 다음 주 중에 상하원에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민주당은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서요. 통상적으로 상원에서 필요한 이 60표를 확보하는 데 대신해서 간단하게 이걸 심플 머저리 보트라고 하는데요. 간단히 이 50석 이상의 동의를 구하는 다수결로 통과시킬 수 있는 버짓 레컨실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처리 방식에 대한 계획을 짜고 있다고 하네요. 이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래 상원이 현재 민주당 공화당 50대 50으로 지금 딱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공화당의 반대의 수준을 보면 의회 내에서 60석의 찬성을 얻을 가능성이 낮다 보니까 이 버짓 레컨실리에이션을 통해 단순 과반수 찬성을 가져오고 이걸로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인 거죠. 현재는요, 공화당의 대부분의 중도파 의원들을 포함해서 주로 1.9 트릴리언 달러라고 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다수라는 것이고요. 또 심지어는 민주당에서도 일부 중도파 의원들이 이 금액에 대해서 특히 또 1,400불 스티뮬러스 체크 지급과 관련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지도부는 아주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마냥 기다리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이 버짓 레컨실리에이션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잠깐 보면 이게 아주 쉬운 방안은 아니겠더라라는 문제를 또 신문에서는 언급하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 보면 이 레컨실리에이션이라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해례익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 이유는 절차상 이와 같은 방식으로 60석이 아닌 50%, 50석 다수결로 통과를 시키려면 이 통과 대상이 되는 법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정부의 어떤 지출과 수입의 수준을 결정하는 그런 정도의 단순한 법안이어야 된다는 내용인 거죠. 근데 지금은 이 1,400불, 뭐 실업수당 그리고 기타 지원책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이와 같은 그런 단순 법안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통과 대상으로 끼워 맞추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인 거죠. 즉 절차법을 위반하는 그런 문제로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차선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게 이 공화당과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몇 가지 그 수정안을 내놓는 게 될 텐데요. 특히 지금 이 1,400불 체크에 대한 제약에 대해서 좀 수정안이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있다고 하네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이 1,400불 지급하는 것이 75,000 개인 기준에서 75,000 이상의 수입을 얻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그런 방식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75,000에서 완전히 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75,000 미만인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 1,400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양보하겠다라는 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공식적으로는요, 다음 주 초 하원에서 민주당 주도의 법안이 제안되어서 표결에 붙일 계획이다라고 이 낸시 펠로시 의장이 밝혔고요. 즉, 이 말은 공화당 협조 없이도 통과할 수 있는 그 버짓 레컨실리에이션 방법을 채택하겠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고요. 또한 이와 병행해서 물밑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양보안을 통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게 이번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이요, 연방 최저임금을 15불로 올리는 그런 법안을 제안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15불을 2025년까지 올리는 그런 내용이죠.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이 3차 경기 부양안에도 이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와 별개로 단독 법안으로 소개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 2009년 이래로 연방 최저임금은 7.25달러에 계속 머물고 있었다라는 그런 배경인데 이게 2013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9불로 올리면서 시간당 9불로 올리면서 순차적으로 계속 올리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됐다는 거죠. 이유는 이 2010년도 이래 최근까지도 이 민주당이 상하원 그리고 정부까지 포함했을 때 같은 시기에 다수당이었던 적이 없다 보니까 뭐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좀 뜨거운 감자죠. 특히 스몰 비즈니스한테 어떤 게 더 정말 진정한 도움이 되는 거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후에 변동이 없었다라는 그런 배경이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상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또 블루웨이브가 달성이 되면서 이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악관이 제안했다는 이 3차 부양안에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최대 15불까지 높이고 그 뒤에는 물가를 고려해서 그에 맞게 또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왜 따로 나왔느냐? 왜 이게 다 별도의 법안으로 또 소개가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앞서 얘기한 대로 전체 부양안에 대해서는 조정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미니멈 웨이지에 대해서는 연방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스탠더론 빌로라도 진행하겠다라는 민주당의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더 실무적인 이유일 텐데 역시 이 상원에서 전체 패키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60표, 그렇죠? 그 60%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리고 또는 뭐 이걸 단순 과반수, 아까 전에 제가 이걸 버짓 레컨실리에이션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의 제약이 있으니까 전체를 다 묶어가지고 했을 때. 그런데 이 최저임금에 대한 법을 별도의 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와 같은 그 버짓 레컨실리에이션 방식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절차상 제약이 없다라는 그런 해석인 거거든요. 그 내용이 지금 요즘 설명하는 거라서 뭐 그런 배경들, 또 특히 또 중요한 건 이 버니 샌더스, 굉장히 뭐 유명한 분이죠. 이번에 특히 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했을 때 나왔던 그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전 세계적으로 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이분이 이번에 상원 버짓 커미티의 의장이 되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 보니 이런 사안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 꼭 한번 통과시키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단독 법안이 나왔다라고 하네요. 굉장히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던 그런 수준의 그 최저임금이었는데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거의 20%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지금 세비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네요.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18%네요. 임대료를 지금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18%라고 하는 것이 거의 1,000만 명에 달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에 700만 명에 비해서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첫 번째 행정명령들 중에 하나로 또 퇴거 유예 조치를 3월 말까지 연장을 했죠. 하지만 이제 그 기간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만큼 충분하지 않은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게 엔드 오브 마르치까지 했으나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또한 지난번 연말이었었죠. 9천억 불에 달하는 릴리프 패키지, 2차 스티뮬러스 패키지였다고 부르는데 이 내용에도 역시 이 임대인과 테넌트들에게 250억 달러만큼의 그 예산을 할당해서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 맞춰서요. 바이든 행정부는 추가로 이번 3차 부양안에서도 3차 부양안이죠. 이 1.9 트릴리언 스티뮬러스 패키지요. 여기서도 또 한 번 250달러 정도의 예산을 할당해서 추가 임대료 경감안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구제안에 따르면 2021년 9월 달까지 이 이빅션, 그러니까 퇴거를 유예해 주고요. 그에 대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랜로드, 테넌트에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이 공화당과 또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게 재정에 계속해서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부담이 된다는 그런 비난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뭐 뿐만 아니라 뭐 세입자 보호 단체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또한 여기에 더불어 지금 이 랜로드죠. 그러니까 집주인, 건물주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런 단체들까지도 모두, 왜냐하면 이 건물주들 역시도 본인들이 이 모기지를 내지 못하는 이로 인해 악순환이 지금 이어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각각의 어떤 그 근거와 이유를 들어서 이게 불충분한 제안이다라고 모두가 불만을 표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또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라는 게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오늘 준비된 소식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희 정보가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라이크 버튼 눌러서 다른 분들께도 이 소식 소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